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카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 합중국의 뉴욕을 방문해 현지 시간 3월 18일 유엔 본부에서 의장으로서 핵 군축 비확산에 관한 안전보장리사회 강력급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유엔 총회 일반 토론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가 핵무기 보유국을 구체적인 핵 군축 조치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은 안전보장리사회 비상임 리사국으로서 핵무기국과 비핵무기국 간의 논의를 촉진한다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일본 최초로 핵군축 비확산을 주제로 안전보장리사회 강력급 회의를 주최한 것입니다. 카미카와 대신은 이 회의에서 일본의 성명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에 역행하는 러시아와 북조선 등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인 현지 시간 3월 18일 카미카와 외무대신은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북조선의 단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조선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카미카와 외무대신은 일본과 함께 안보리 비상임 리사국을 맡고 있는 모잠비크 공화국의 베로니카 나다니엘 마코모 델로보 외무협력 대신과 간담을 가졌습니다. 이 간담에서 카미카와 외무대신은 북조선의 단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조선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대신들은 안보리 비상임 리사국으로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현지 시간 3월 18일 카미카와 외무대신은 미국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핵군축, 북조선의 단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조선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일미 서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교육 제도에 대하여 저의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현재 일본의 교육 제도는 소학교 6년간, 중학교 3년간이 의무 교육이고 거의 모든 일본인이 소학교 입학 전에 유치원 혹은 타가소에 다니고 중학교 졸업 후에는 보통 고등학교에 3년간 다닙니다. 또한 일본에는 소학교의 초등교육,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등교육을 수료한 후 고등교육이 시작됩니다. 고등교육 기관에는 대학, 단기대학, 대학원 외에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현재 일본 고등교육기관에는 3,864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저출산의 추세에 있는 한편 특히 대학은 재학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2023년도의 재학자 수는 294만 6천 명으로 과거 최다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학교는 1년이 보통 4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3월에 끝납니다만 가을 입학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도 일부나마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독립행정법인 일본 학생 지원 기구에 의하면 2022년 현재 일본의 고등교육기관과 일본어 교육기관에는 23만 명 이상에 이르는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런 교육기관들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중국이 8만 5,700여 명으로 가장 많아 47.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웨트남, 네팔,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미얀마, 타이, 스리랑카, 방글라데슈, 말레이시아, 몽골과 같은 순서로 이어집니다. 일본 유학의 매력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자연이 풍부하고 일본식 음식 등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인은 우선 상대를 생각하는 배려의 정신이 뿌리내리고 있고 범죄가 적기 때문에 살기 좋은 환경과 안심, 안전한 인프라 설비가 훌륭한 것도 유학처로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에도 일본과 비슷한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만 입학 제도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북조선에는 대학 입학 요건으로서 성적과 함께 출신 성분이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고 소속된 단체의 추천서가 있어야 대학 입시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자신의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학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의 학습, 연구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일본의 한 대학에서 영상교재의 연구와 작성에 관한 초대를 받아 대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의 교육 제도와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문 연구에 대해 알 수 있는 귀중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대학에서 새롭게 사용할 예정인 영상교재 작성에는 교수와 대학원생, 한국에서 온 유학생 외에 저도 참가하였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의 고등교육은
그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북조선과 한국 등 외국 자료를 참고로 자유로운 학문 연구를 하는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매체에서의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문화와 역사, 습관, 사상은 언어에 반영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결국 언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서술한 문장을 읽고 북조선의 공식 매체의 과격한 언어 사용은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조선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관한 연구 자료를 읽고 북조선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 등의 어종에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학 교수와 학생,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연구 활동과 영상 교재 작성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앞에서도 소개하였습니다만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수준, 매력적인 문화, 살기 좋은 생활 환경과 훌륭한 인프라 설비 등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고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 후에 그대로 일본에서 취직하는 경우도 많고 일본 학생 지원 기구에 의하면 2021년에는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의 약 40%가 일본에서 취직했다고 합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현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서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교류는 물론 북조선의 학생들도 일본으로 유학을 올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교육 제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4월 10일 날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여당 국민의힘이 108의석, 그리고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75의석으로 좀 오르고, 역시 그것은 여당이 참배하고 야당이 좀 앞선졌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당의 좀 패인이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특히 물가고 때문에 이른바 서민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를 좀 고칠 수 없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자세라고 할까, 이른바 국정 운영 자세에 대해서 독선적인 그런 자세에 대한 그런 비판,
그런 것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역시 여당 배인으로서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적신에서는 그 20대, 30대 사람들은 투표자들, 특히 여성 투표자들은 이전과 다르게 야당 에게 좀 투표했었던 것은 역시 지금은 그 전체적인 그런 문제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대한 비판나 그런 거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정권 운영이라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당이 100의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 것은 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좀 일단 여당 쪽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권으로서 실현되고 싶은 법안 이런 것을 좀 거의 다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고 그것은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아마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좀 한국 정치를 생각할 때 분극화라고 할까 그건 또 더 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야당이 이기고 근데 야당 좀 더불어민주당이 역시 이재명 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급진화라는 것은 더 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여당 야당 사이에 너무 심각한 대립나 그런 것도 생길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전체는 역시 분극화랑 그런 양상이 더 강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교 안보 정책 면에서는 생각하면 그것은 이번 선거 결과로서 뭔가 큰 변화가 생길 것이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의 노선 변경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판이 더 강하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도 보다 비판적으로 나올 가능성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질 윤석열 정권으로서 어려워질 가능성이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일반적으로 양보를 좀 했다라는 그런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만들었던 재단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좀 기부할 수 있는 기부할 그런 지원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권에 대해 더 큰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미항 삼국 협력의 제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는 일항 협력이라는 것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지금은 내년 2025년은 이러한 극도 전산화 60주년을 좀 맞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계기로 보다 확고한 이러한 협력의 기반을 좀 만들려고 역시 돌아오지 않은 이러한 관계란 것은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는 자기의 좀 정치적 유산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2025년까지는 이러한 관계에 관해서도 나빠질 가능성, 후퇴할 가능성, 그것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6년의 히트곡 카하라 토모미의 I'm Proud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하라 토모미의 I'm Proud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